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소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9시 35분에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 소환됐죠. 그래서 이 시각 현재까지 지금 뭐 오후 4시가 좀 넘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나온 얘기들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맨 처음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연합뉴스와 KBS, 동아일보 등이 연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 어디서 많이 들었죠? 진술 거부권 많이 들었죠. 이게 왜 그러냐, 왜 많이 들은 느낌이 드냐면, 사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월 6일에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에 나가서 답변을 하겠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10월 1일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오후 2시에 나가서 오후 7시에 나옵니다. 이때 황교안 대표가 한 것이 바로 진술 거부권입니다. 진술 거부권이라는 건 뭐냐면, 검사나 또는 수사관이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어봐도, 예를 들어서 물어봐도 뭐라고 뭐 변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거 이랬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 또 뭐 저거 이랬습니까? 정경심 교수 그 펀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부인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진술 거부권입니다. 그러면 이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뭐 법률 위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뭐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 당신은 뭐 왜 그 미란다와 삼원칙이라고 하죠? 당신은 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미란다 삼원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진술 거부에 관해서 있습니다.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뭐 그 자세한 뭐 조항이야 뭐 아실 필요가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법률상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률상.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야 뭐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뭐 무슨 진술거부권 뭐 이래서 마치 위법행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률상 할 수 있는 거다. 다만 약간은 좀 뭐라고 할까, 정정당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건 법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정정당당해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그렇게 본인이 정정당당한 것처럼 얘기를 했고 SNS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저 검찰에 나가서도 지하주차장으로 몰래 그렇게 뭐 숨어 들어가듯이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그리고 법무장관을 며칠 전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한 달 전까지.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도 검찰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내가 했노라, 또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지 못하다. 그거는 소환 방식부터 그 후에 들어가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일반 피의자들, 일반 평범한 피의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오히려 법을 아는 사람이 써먹을 수 있는 온갖 합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검찰 수사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변호인이라고 상을 했겠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은 좀 구차하다. 이건 이제 비법률적인 개념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구차하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조국 전 법무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알아본 결과, 우선 본인이 기자간담회나 청문회나 또는 SNS를 통해서 여러 차례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실제 본인이 활동했던 거, 내지는 부인과의 관계, 또는 이제 뭐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참고인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뭐 조범동이라든가 오촌 조카, 그 다음에 뭐 자기의 동생 조건희, 그 다음에 딸 조민희, 뭐 아들, 뭐 이런 다른 피의자들과 말이 엇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자간담회나 청문회에서 워낙 많은 말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객관적인 팩트랑 잘 맞지 않을 경우도 있고 다른 피의자들과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의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2차례 변호인단을 통해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얘기를 한번 유튜브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면 정경심 교수가 이 사모펀드 부분에 관해서 난 아무것도 모른다, 조범동이가 그냥 이래 하자고 해서 내가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나는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범동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 죄를 왜 나한테 덤터기 씌우는 거야? 라고 반발을 하는데 그게 2번씩이나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조범동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그 뒤집어 씌운 내용을 가지고 조범동한테 검찰이 계속 물으니까 조범동은 황당했던 겁니다. 아니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왜 나한테 자꾸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래서 두 번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범동은 자기 죄를 자기가 지은 죄만큼만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정경심이 자기한테 뒤집어 씌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WFM 주식을 어떻게 사게 됐고 미공개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고 하는 부분이 자기가 아는 부분까지만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을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정경심 교수와 완전히 의견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정경심 교수는 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에 따르면 9월 6일 조국 청문회가 있는 날 전화를 해서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해서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다 안고 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될 텐데 그러려면 조국 전 장관은 지금 검찰에 가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얘기들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새로운 진술을 하려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진술 자체가 과거 발언과 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본인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변호인단을 통해서 상당 부분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그 꼬투리를 잡으면 아마 또다시 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진술 거부를 하자. 그리고 이번 이 검찰은 윤석열 검찰은 어차피 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검찰에서는 진술 거부를 하고 어차피 기소를 할 테니까 그러면 법정에 가서 다퉈보자. 이런 전략을 세운 것이다. 자 그러면 검찰이 당혹했을 것이냐?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검찰은 오히려 홀가분해졌다. 그리고 수사기간은 단축할 수가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제 1차 소환이었는데 아마 검찰은 다른 사람 진술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로 증거를 확보해놓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조국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여기 나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믿을 검찰은 아닙니다. 어차피 다 부인하거나 왜냐면 며칠 전에 SNS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모르는 일이나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 일로 곤욕을 치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에 가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도 태도나 보도 나온 것들을 종합해보면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첫 번째 나와서 진술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불렀는데도 여전히 진술을 거부한다 그러면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조사는 마무리하고 조사라는 것이 뭐 사실상 없는 거죠. 진술 거부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에 다른 사람들한테서 조사했던 부분 이걸 가지고 증거를 뒷받침해서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할 수 있겠다. 그러면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이 부분은 아직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뇌물죄 혐의를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얼마나 증거를 확보했는지 뭐 확보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뇌물죄 혐의에 관해서 증거가 다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뇌물죄 혐의가 아니고 뇌물죄 혐의가 제대로 증거가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 방조, 그다음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이거 뭐 이제 아마 이걸 뭐 본인이 직접 했는지 뭐 누굴 시켜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청와대 101 경비단에서 ATM기를 통해서 5천만 원 보냈는데 이 부분을 관해서 본인은 계속 몰랐다고 지금 그걸로 WFM 주식을 살지를 몰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뭐 딱히 본인을 주범이나 뭐 무슨 공범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고 이렇다면 이런 죄의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낮은 것 아니냐. 더군다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지금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뇌물죄 혐의에 관해서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물론 있지만 뇌물죄 혐의에 관해서 명확하게 뭐가 드러난 것이 있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마 불구속 기소 정도로 사법처리 수위를 좀 낮추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분석이 대세입니다. 거기에 핵심 변수는 뇌물죄 혐의에 관한 증거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현재 검찰이 워낙 깜깜이로 수사를 하고 있고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자도 지금 취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에 결코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다. 그리고 수사 기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결국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이제 기소가 될 테니까 뭐 구속 기소든 불구속 기소든 뭐 둘 중에 하나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법정에 가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왜냐면 검찰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으니까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 이제 법정에 가서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이제 검찰도 증거를 내놓겠죠. 그 증거는 지금 현재 법조 취재 기자들이 취재한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증거들이 법정에 가서 쏟아질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은 법정에 가서 그에 대항해서 그 자기 변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된다면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 입건도 그렇고, 왜냐면 정경심 교수도 불완전한 수사를 사실상 다 끝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결국은 법정 다툼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치열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번 부를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훨씬 더 수사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거는 수사 전략이기 때문에 다음번 소환됐을 때도 여전히 진술 거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뭐 조사를 뭐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다른 증거로 아마 기소를 할 것이다. 구속 기소냐 여부는 뇌물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